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방대한 취업 빅데이터 속에서 핵심 정보 전달해 드립니다. 취업 GPT 더 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쌤. 안녕하세요. 네, 쌤, 오늘 취업 GPT는 어떤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될까요? 많은 행복들이 있는데 네. 이 행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 바로 헬시 플레저. 아. 이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네, 합니다. 헬시하면 건강한이라는 뜻이고 네. 플레저하면 기쁨인데 이 건강한 기쁨을 말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어다행다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어다행다가 뭘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다이어트 할 거면 행복하게 다이어트 하자라는 뜻이라고 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온 신조어라고 합니다. 네. 뭐 사실 다이어트도 어떻게 보면 건강관리 일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다이어트 행복합니까? 그런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도 요즘에 살이 찌는데 다이어트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운동부터 생각하고 운동부터 생각하면 또 힘들다는 생각부터 맞아요. 하고. 근데 건강이 행복하지 않은 건강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다이어트를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바로 그럼 헬시 플레저라는 건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말이 안 되는 것이 되게 만드는 거. 네. 이게 사실은 핵심인 것 같아요. 이 헬시 플레저에서 관통하는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네. 그래서 즐겁게 건강 관리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직 잘 모르겠다면 좀 약간 예시를 든다라고 생각을 네. 해본다면은 햄버거나 우리 네. 추석 연휴 때 먹었던 전 같은 것들을 좀 네.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좋아하시나요? 그런 음식들을 좀 자주 먹지는 않지만 네. 가끔씩 엄청 생각나는 음식들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칼로리 폭탄. 근데 그거 먹고 나면 네. 행복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맛도 즐겁고 네. 너무 포만감도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집에 딱 돌아왔을 네. 때 거울을 바라봤을 때 어떤 게 느껴집니까? 후회됨. 후회, 죄책감 막 이런 것들이 그럼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게 guilty pleasure라고 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즐겁긴 즐거운데 결국에는 뭔가 죄책감이 드는 거. 네. 그런 요소들은 분명히 이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거운데 죄책감을 느껴야 된다니. 그래서 이걸 바꿔서 죄책감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바로 주제. 헬시 플레저다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즐겁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헬시 플레저인데요. 이 개념 자체가 뭔가 신세계 같아요, 쌤. 맞습니다. 네. 전문가분들께서는요, 이것이 등장하게 된 요인을 네.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과 MZ세대의 특성, 이 두 가지 중에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인 코로나 팬데믹인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모두 다 건강 관리 같은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나는 진짜 안 걸리겠지, 나는 건강하겠지 네. 했던 분들도 많이 걸리고. 맞아. 그래서 또 그 얘기를 하면 걸린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네. 얘기해놓고 또 이제 예방한답시고 이제 마스크 쓰는 거는 둘째치고 막 이제서야 네. 뭔가 운동을 하려고 맞아. 그러고 네. 아니면 뭐 홍삼을 먹는다든지 하기도 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건 같은 것들, 건강 같은 것들을 중시하는 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상화됐다 보니까 너다 할 거 없이 이제 이런 것들 예방의 영역으로서 네. 뭔가 다양하게 뭔가를 하려고 한 거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나중에 병이 걸려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건강해서 그런 병을 걸리지 말자. 네. 그러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섭취부터 운동식단 관리까지 전방위적으로 좀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저만 하더라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한국 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요, 전국의 20대부터 60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운동 다이어트, 건강 관리가 네. 가장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하는 한 해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 팬데믹 때 이 야외 활동이 좀 줄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제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번째 요인 MZ 세대의 특성 또 뭐가 있을까요?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재미를 추구하고 경험을 추구한다는 네. 게 사실은 핵심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자기 자신이 관심이 있는 사항들이라든지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대표적으로 SNS에다가 네. 많이 올리잖아요. 맞아요. 뭐 해시태그 네. 오운원, 오운환. 맞아. 해시태그 오수원. 운동하는 남자. 저는 오운환이라는 단어도 오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운동 완료, 오늘 수영 완료 등의 해시태그를 단 사진을 올리거나 네. 아니면 자신이 읽었던 그런 식단들을 먹었던 식단들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네. PT를 받거나 심지어 그렇게 PT를 받고 나서 맞아. 그거를
바디 프로필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또 올리더라고요. 인증하고. 인증하고.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표현하고 재미를 추구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예방의 효과라든지 네. 팬데믹에서 좀 더 건강 관리를 하는 것과 같이 접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확실히 온우한 뭐 운동하는 남자 뭐 이런 해시태그를 주변에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헬시 플레저 라이프 스타일 중에 이제 하나잖아요. 근데 이 취준생들 입장에선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건강하게 좀 몸을 다져서 취업을 잘해보자 이런 의미인가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뭐 아프면은 취업 준비 어떻게 그럼요, 합니까? 그럼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취업 준비할 때 건강 관리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취업 GPT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주제를 통해서 트렌드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 기업과 관련돼 가지고 연계된 서비스라든지 상품들도요. 진짜 우후죽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취준생들도 이런 현상, 사회 현상에 입각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실제 다채로운 서비스에다가 내가 만약에 이 헬시 플레저를 접목한다면 어떻게 해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네. 이공계든 인문계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트렌드에 민감한 산업군이라는 거는 네. 물론 이제 서비스업이라든지 유통산업도 있지만 제조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산업에서도요 굉장히 이런 것들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부 인력들한테도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외부 인력들한테도 어떻게 외부 서비스할 때도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취준생들한테는 더더욱이 면접 질문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들어가고 나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거나 만들어낼 때도 굉장히 네.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는 한 발자국, 서너 발자국 더 앞설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이 기업들도 헬시 플레저에 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가요? 엄청나게 눈독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단순히 그냥 용어로서 끝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상품 기획까지도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음식, 운동, 여가, 라이프 스타일 모든 영역에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중입니다. 네. 특히 이제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애슬레저 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얘기하는 애슬레틱과 네. 여가의 레저의 합성어인데 어. 이제 일상복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운동복으로도 활용이 가능한데 이게 뭐 가장 쉬운 예시로 뭐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레깅스더라고요. 아. 네, 레깅스가 이게 네. 대표적인 예시인데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애슬레저 룩 시장 같은 경우는요. 네. 2009년에 5천억 원 정도 규모였는데 2020년에 3조 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리고 이 덕분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새롭게 생겨나는 취미라든지 여가 활동, 뭐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등산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새로운 용품도 많이 나오고 시장 규모도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맞아요. 등산도 있지만 요즘에는 좀 클라이밍도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엔 좀 생소한 운동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엔 클라이밍 하러 많이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클라이밍 실내 체육관 센터 네. 이런 거 굉장히 많아지고요. 등산도 마찬가지고 네. 골프 연습도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네, 요소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취미 영역에서요. 이 운동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무작정 살 빼야 돼 네. 이러면서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골프를 치면서 즐기면서 즐겁게, 네. 즐겁게 하고 클라이밍 하면서 즐겁게 하면서 취미생활 하면서 팔 근육, 전신 근육 기르고 네. 이 근육통에서 시달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어다행다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스스로의 욕구를 통제하는 걸 넘어서 욕구 자체, 즐거움을 충족하고 건강을 챙기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위한 소비도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네. 이 트렌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극단적 예시가 사실은 게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헬스장에서 자전거 타는 거 굉장히 심심하죠. 그냥 달리기 하는 그쵸. 거. 대부분의 그런 분들도 어쨌든 너무 심심하다 보니까 음악을 듣거나 음악마저도 심심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앞에다가 예능 보고. 예능 같은 네. 거 틀어놓고서는 달리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게임과 결합해서 내가 가상의 친구들과 캐릭터가 사이클 경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낸 기록 같은 것들을 기록한다든지 아니면은 랜드마크 주요 도시들을 돌아다녀 본다든지 네. 하는 것들을 수행하게 된다면요 게임도 즐기고 운동도 즐길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맞아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어차피 할 거 이 게임화해서 재밌게 하자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들도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아닐까 네. 싶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시 한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나이키 런클럽 같은 것들이 좀 대표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지 않을까 싶어요. 사용자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고 네. 러닝을 끝내고 나면 나이키 로고가 박혀 있는 인증샷을 공유하고 네. 그리고 나의 성실함을 인정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또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인증샷을 남기는구나. 네. 아 생각보다 단순히 그냥 어플리케이션인데 많이 사용하는구나 싶으니까 여러 서비스 업체들이라든지 여러 이런 공유 업체들에서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고 네. 그중에 대표적인 한 군데가 정말 의아하게도 호텔업계예요. 음. 호텔업계 같은 경우는요, 이 트렌드를 굉장히 발빠르게 이제 적용 중에 있는데 남산이 보이는 남산뷰가 보이는 네. 그런 환경에서 네. 요가 클래스를 한다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좋겠죠. 네. 그냥 단순히 벽만 보고 하는 거, 그쵸. 거울만 보고 하는 그쵸.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가 클래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프라이빗 테니스 클래스를 열어서 휴가와 운동을 결합한 또 다른 또 용어입니다. 스포츠케이션. 이라는 상품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이 즐거움에다 운동, 약간 건강을 결합시키는 건데 이러면 좀 운동할 맛이 나겠어요, 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운동과 건강 얘기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음식이잖아요. 또 음식은 방법이 없는 건 아니겠죠? 음식은 좀 취약하죠. 그래요? 또 슬프네요. 그렇죠. 아니, 저도 취약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취약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깃거리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당연히 맛있을수록 고칼로리니까요. 네. 하지만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어차피 먹을 거 좀 더 행복하더라도 뭔가 덜 나한테 당을 섭취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고단백질로 네.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일 관심이 많고 각광받는 그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즐거움을 부여해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를 하려면 당연히 이제 입에 맞아야 된다는 게 맞아요. 핵심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헬시 플레저에 있어서 운동보다도 훨씬 더 큰 범주에서 아주 중요한 범주에서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헬시 플레저의 핵심이 조금 마이너스의 포인트를 두고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네. 이 사실은 이 헬시 플레저의 핵심이 마이너스인데 이게 네. 뭐냐면 맛을 빼면 사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게 그럼요. 또 어떻게 보면 네.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맛은 그대로 늘리는데 네. 칼로리는 줄이는 거, 칼로리를 아. 마이너스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칼로리 하다가 나중에는 제로까지 가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제로 음료들이 좀 유행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로 열풍이 아주 그냥 지금 현재 아주 이 헬시 플레저를 가장 잘 대변하는 네. 어떻게 보면 트렌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이런 거를 말씀하신 건데 설탕 대신해서 아스파탐이나 이런 인공 감미료를 좀 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굉장히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대표적으로 제 동생을 예를 네. 들고 싶은데 저나 제 동생이나 콜라 중독자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동생이 어느 순간에 제로 콜라만 마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걸로 조금 퉁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 통을 그냥 다 들이다 마시는데 네. 저 사람이 저렇게 먹을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살펴보니까 국내 제로 음료 시장이요 지금 호황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 무설탕 음료 시장은 올해 330만 달러에서 2033년까지 네. 1,320만 달러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네. 전망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홈플러스에서요 2023년 5월 기준으로 제로 슈가 음료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네. 70% 거의 2배 성장한 거죠. 그러네요. 이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제로 음료가 진짜 많이 성장했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트렌드와 맛 거기다가 이제 건강까지 모두를 다 잡는 네.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고 이 소비의 진작을 일으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 제로 음료, 제로 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면 좀 다른 음식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요, 쌤. 맞습니다. 네. 대상 청정원에서는요 설탕 대신 올리고당과 알룰로스를 활용해서 이제 건강한 단맛을 낸 청정원 홍초를 선보이기도 했고요. 이제 밀키트 전문 기업인 마이셰프에서는요 저당 만두 전골을 선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롯데 웰푸드에서는요 지난해 5월에 설탕과 당류 제로를 표방하는 무설탕 디저트 브랜드 제로를 론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음식뿐만 아니라 디저트류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액상과당 중독에서 벗어나서 일상 속 설탕을 줄이고 맛은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동시에 건강은 같이 챙기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잡는 이 헬시 플레저가 어떻게 보면은 고단백 저상식품을 통해서 자유로운 다이어트를 만들려고 하는 네. 소비자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기업의 어떻게 보면 행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맛은 누리고 이 건강은 챙기고 어찌 보면 저희에게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하나 남았잖아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정신 건강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운동이나 식단은 헬시 플레저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치면 정신 건강도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한번 네. 살펴봤는데 정신 건강도 헬시 플레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네. 합니다.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이 건강해야지 육체도 건강하다는 그럼요. 얘기는 너무 많이 특히나 들었잖아요. 취준생들 정신 건강, 멘탈 관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가장 트렌디한 헬시 플레저에 맞는 정신 건강 챙기기가 있는데 네. 그게 어쨌든 즐거워야 되잖아요. 정신 맞아요.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 즐거워야 되고 뭔가 길티 플레저. 예를 들면 게임 해가지고 머리를 식히고 나면 시간 너무 많이 보냈네. 내가 이거 너무 소비했네라고 하면서 굉장히 주눅 들잖아요. 네. 죄책감이 들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니고서 그럼 정신 건강 챙길 수 있는 트렌디한 게 뭐가 있냐? 네. 멍 때리기입니다. 멍 때리기요? 맞습니다. 명상 같은 개념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네. 불멍, 물멍 그러니까 이런 요즘 것들. 불멍 물멍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또. 맞아요. 그런 것들이 또 저도 애용하고 있거든요. 이 물멍이 좀 좋아요. 물멍이 네, 이런 한강 이런 물을 보면은 괜히 마음도 잔잔해지고 흘러가는 대로. 네, 그래 어차피 흘러가는 대로 살자 이런 느낌 좀 얻게 되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요, 자신들이 즐기는 걸 통해 가지고 네. 릴렉스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을 진짜 잘 아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MZ 세대의 대표 주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트렌드화되는 것들이 이제 불멍, 물멍부터 시작해서 인센스 스틱을 켜놓고서는 네. 향멍까지도 등장한다라고 어. 하더라고요. 향이 가지랑이가 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멍 때리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인센스 스틱도 잘 팔리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명상 시장까지도 함께 커져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단순히 그냥 이제 오프라인에서 명상을 하는 곳 공간들도 네.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집에서 일상 속에서 편하게 그냥 헬시 플레저를 할 수 있게끔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취준생 입장에서도 한 번은 그런 걸 듣다 보면은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되게 바람직한 어떻게 보면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불멍이 유행하면서 캠핑 같은 것도 좀 많이 다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취준생들 입장에서 헬시 플레저에서 좀 이것만큼 꼭 알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똑똑해졌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좋은 거다, 새로운 거다, 그리고 네. 우리 기업 거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야구 팬이라고 한다면 그 야구 팬이기 때문에 그 음. 회사 제품들만 이용하려고 네,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 제품들이 굉장히 내가 선호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만 주구장창 이용했다든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은 금융도 그냥 이자가 좀 낮다 그러면 거기에 가려 그러고 네. 그렇죠? 뭐 어디서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러면 글로 가려 그러듯이 음식에서도 저당이라 그러면은 애초에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더라도 저당을 먹으려고 네. 하고 맛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를 가려고 하는 것처럼 네. 이런 소비자들이 주는 대로 먹는 거, 주는 대로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 신체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거에 네. 따라서 선택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이자 포인트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기획해 봤는데 즐거울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이제 만들어 봤는데 맛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조차도 만족하지 않는데 맞아. 소비자들이 만족할까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맛이라든지 재미라든지 이런 것들, 멋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하는 입장이라면은 이게 더더욱이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간다 할지라도 네. 굉장히 많은 면접 기관에서는 PT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면접관들이 그냥 질문하기를 우리 서비스들 중에 강자 마음에 네. 드는 게 뭐예요? 우리 제품 중에 가장 좋은 게 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단점 이런 것들은 좀 보완했으면 하는 게 뭐예요? 라는 질문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PT해야 될지 네. 그거의 가장 큰 시작점은 소비자들이 이용할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써봐요. 어. 그럴싸해요. 네. 굉장히 멋있다. 네. 이거 되게 트렌디하다. 그러고서 발표하고서는 면접관한테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면접관들이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네. 단점들과 포인트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보통 질문이 나오는 요소들은요. 네. 이 PT를 했을 때 되게 좋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이 나오지 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라는 그럼요. 질문을 하지는 네. 않을 거라는 네. 거죠. 그럼 그 단점 포인트, 그 리스크는 어디서 나오냐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간과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아닌 남들이 봤을 때 객관화됐을 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영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PT를 하건 토론을 하던 면접을 준비하던 제일 중요한 거는 제3자의 포인트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단점은 뭘지, 리스크를 뭘지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해보는 건데 헬시 플레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비자들이 이거를 좋아할지 즐길지 정말 이게 힙하고 트렌디하다고 느낄지가 확실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저도 이제 취준생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 평소에 멘탈 관리 어떻게 하세요? 이런 질문도 꽤나 들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질문들은 왜 하는 걸까요? 멘탈 관리를 왜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사실 정신건강 관리를 하는 네. 방법에 있어서 뭐 거짓말을 건강하게 하던 하냐 이런 또 그렇죠. 개념이기도 하죠. 네. 거짓말을 하나 거짓말을 안 하더라도 네. 일단 실제로 알게 되면은 어쨌든 취준생들이 음. 받는 스트레스와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 받는 스트레스는 전혀 다른 영역일 거고 네. 그런 영역들에서 내가 케어와 관리를 스스로 해내지 않으면은 회사가 모든 것들을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또 안 이루어지면은 열심히 키워놓은 친구가 갑자기 저 이제 네. 못하겠습니다 하고 3개월 만에 갑자기 빵꾸를 내요. 네.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쉽지 않죠. 상황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꼭 질문하는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체 건강도 그렇고 이 전신 건강도 그렇고 건강하게 즐겁게 챙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쌤 혹시 헬시 플레저 실천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저당으로 먹으려고 고단백 식품으로 먹으려고는 네. 하는데요. 즐겁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헬시 플레저까지는 아닌 것 같고 헬시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저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헬시 플레저가 유행이라고 하니까요. 이거 좀 염두에 두고 취준할 때도 좀 이런 포인트들을 알아가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